강남에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애들,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고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제일 마지막에 11번째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한번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전의 내용을 아직 안 보셨다면 여기에 예전의 내용을 먼저 보고 와주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에서 공부 잘하는 법 11가지, 그 마지막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강남에서 공부 잘하기 위한 방법 11가지를 만들 때 저는 이거 얘기할 거예요. 숙제를 자기 공부로 만든다. 애들 학원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그거 아시죠? 학원 숙제를 하기 위한 자습학원을 다니고 있는 거, 애들이. 숙제만 일주일에 대여섯 시간씩만 해야 되는데, 그거를 혼자서 난이도도 있고 혼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그런 자습학원들 있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강남이란 말이죠. 그럼 그랬을 때 자칫 잘못하면 숙제가 너무 버거워져서 그냥 숙제라고 하는 걸 그냥 헤쳐내야 되는 거, 맞든 틀리든 빨리 그냥 얘가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순간 성적이 후두두두두 떨어질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그 숙제를 하는 시간 있죠. 그 시간을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마음으로 느끼고 해요. 아, 이 시간은 내가 어차피 이 문제를 100개를 풀어야 된다 라고 하면, 그래, 어차피 풀어야 되는 거 그냥 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실패하는 날도 있고 성공하는 날도 있대요. 이게 너무 할 일이 많아지고 하면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조건 풀어 제껴야 되는 약간 이런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라도 가능하다면 일단 최대한 그냥 이 시간을 내 공부하는 시간이다, 내 공부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면서 기어이 그거를 자기 공부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얘는 숙제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주도 학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자기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 있는 감각으로 풀고 있는 거죠. 그럼 똑같은 시간 공부해도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거든요. 강남에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꼭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되게 싫어해요. 저도 알아요. 그 가뜩이나 숙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은 너무 힘들면 이렇게라도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숙제 다 하고 나서 그냥 잠깐, 그래서 내가 방금 숙제하면서 나 뭐 알았지? 나 방금 뭐 배웠지? 뭐 새로 알게 됐지? 그냥 그거라도 한번 생각해. 그냥 처음 들어갈 때부터 막 내 공부고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그거라도 하나 해. 그러면은 그 숙제한 시간에서 자기가 얻어가는 것들이 더 많이 생겨.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숙제를 그래서 이제 꼭 자기 공부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되려면요, 조금 줄이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러면은 양을 줄이더라도 어쨌든 정신 차리고 한 번이라도 숙제라고 하는 이 괴로운 시간을 자기가 내 실력 느는 거니까 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한번 해보면 그때 알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합니다. 숙제를 자신의 공부로 만들면서 공부를 해주세요. 언제든 더 잘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 우리 강남에서는 어떻습니까? 학원 가죠? 내 옆에 앉은 애가 전국 한 5등쯤 하고, 내 뒤에 앉아있는 애가 수학경시대회 전국 한 1등 했고, 저쪽에 있는 애가 과학경시대회 하고, 그렇습니다. 잘하는 애들이 바글바글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그런 식이 되면 쫄려요. 내가 되게 못하는 것 같고, 왜냐면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다 있으니까.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 하나 뭔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가지고 있는 게요, 아, 그래, 지금은 내가 이거 요 정도지만 아니 공부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더 잘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만나보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 어떡하지? 계속 어떡하지만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아, 어떡하지? 그 다음에 내가 안 해본 게 뭐가 있을까로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생각이, 아, 그럼 내가 안 해본 게 뭐가 있을까?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지? 나는 이럴 때 뭘 하면 될까? 라고 하면서 질문이 다음 질문은 넘어가는 애들이 있고요. 어떡하지 해서 멈추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멈춰 있는 애들은요, 해결을 못하고 발전을 못하는 상태로 계속 그대로 가요. 성적이 안 오른다는 얘기죠. 근데 어떡하지? 내가 뭘 안 해봤지 도대체? 라고 하면서 솔루션을 찾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성적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최상위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의 마인드셋이 뭐냐? 그럼 이거예요. 이걸 보통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성장하고 있다, 내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조금씩 계속 성장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이 생깁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차게 되면. 얘기는 잘 안 해요. 또 이런 얘기 하면 또 괜히 또 잘난 척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마음속으로요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애들이 이 생각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출생한 친구들의 특성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게요 7, 80년대에 태어난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막 완전 발전하고 있을 때 태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보다 나은 내일, 어제보다 나은 오늘, 이게 너무 당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애들은 얘기 나누면 많이들 아실 거예요. 내가 평생 가장 잘 살고 있는 때는 지금이다.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 이때. 왜냐면 저성장을 계속 하고 있고 나중에 내가 독립하면 당연히 더 못 살 거고 그러면 내가 엄마랑 있을 때 제일 잘 사는 거잖아.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이 태어날 때부터 달라요. 그래서 의외로 당연히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애가요 되게 소수예요. 그래서 세대가 다르구나. 그것도 약간 한번 인지를 하시고 생각보다 이 성장 마인드 세팅이라는 거를 잘 알려줘야 되고 연습을 해보면서 아니 진짜로 더 잘 되잖아 라고 하는 것도 애들한테 경험을 시켜줘야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어머니들께서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의외로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그런 상태에서 나도 야 언제든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는 일부러 세팅을 만들어 줘야 되는 마인드셋이라는 거죠. 좀 다르죠? 적습니다. 필기를 하든 자기 생각을 적든 아니면 뭐 핸드폰에다 끄적끄적 하든 적습니다. 그 왜 그런가 이제 뭐 얘기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해보면 적는다는 행위 자체가 자기의 생각을 끄집어내서 표현하는 행위잖아요. 보통 무언가를 보고 내가 눈을 통해서 머리에 집어넣는 걸 배운다고 하고 이 배운 걸 내가 사용해서 쓸 때를 익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부가 배우고 익히고 이거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요새 애들이 전반적으로 영상도 많이 보고 뭔가를 이렇게 보고 습득하는 시간이요 너무 길어요. 옛날에는 그냥 뭐 버스 타고 다닐 때 그냥 갔잖아요. 아니면은 뭐 책 보거나 뭐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단어장도 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움직이는 순간순간 모든 순간들의 핸드폰을 보면서 뭔가 습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거를 끄집어내서 익히면서 사용하는 시간보다 잡아 넣는 시간이 많아요. 뭐가 이렇게 되면은 넣고 안 쓰면 잊어버립니다. 그럼 넣고 잊어버리고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요새 애들이. 근데 이제 자기가 뭘 자꾸 적는 버릇을 하면 내 생각, 뭐 내 의견, 뭐 내 주장, 나의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게 돼요. 그리고 적다 보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하면서 또 이어서 또 적어요. 이게 막 적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습관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보통 공부하는 애들 당연히 필기 잘하잖아요. 필기 잘하는 게 이제 형형색색으로 필기 잘한다 이게 아니고 딱 봤을 때 중요한 게 여기고 안 중요한 게 여기구나가 느껴지면 필기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 돼 있어서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거 지금 여기 뭐 노트 있는데 저 연습장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 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막 그냥 적어요. 책 보다가도 적고요. 뭐 영상 보다가도 적고요. 생각나는 거 적고요. 막 적어요. 그러다가 정리도 하고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통찰도 떠오르고 하는데요. 이거 한 달이면 다 써요. 한 달이 뭐예요? 한 달도 안 돼서 다 쓰거든요. 이게 약간 애들이요 좀 습관이 돼 있어요. 적는 게. 그래서 뭘 적을지는 상관없고 어디에 적을지도 상관없어요. 그게 아이들한테 사고력 훈련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요거 한번 연습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강남에서 공부를 잘하기 위한 제가 굳이 11가지를 넣었을 때에 그 11번째 이거는 꼭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넣은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자기만의 공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들이 이제 강남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요. 학원 너무 많이 가야 되고, 과외도 많고, 학원 숙제도 굉장히 어렵고,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진짜 잘하려고 하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자칫하면 그냥 파도에 휩쓸려 가고 있는 상태가 많이들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왜 하는지를 점점 잊어버리고, 그럴 생각할 시간에 그냥 공부나 더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마구마구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을 딱 차리고 보면 그때 보통 사춘기가 강렬하게 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휘청해요. 애가 말을 안 하거나 아니면 말을 아예 안 듣거나 그냥 다 놔버리거나 이런 식이 되는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그런 위기들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잘 지켜내는 애들이 이게 있어요. 나는 공부를 이래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인드 세팅이 자기 깊숙한 곳에 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저도 이제 뭐 공부 많이 하다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뭐 나이가 어리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의 답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지였어요. 그래, 안 하면 제로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하면 그냥 뭐라도 있겠지 라는 게 저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이제 공부하다가 힘들거나 위기가 왔을 때 그래,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지 그러면서 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나 스스로 설득된 이유였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저는 공부를. 근데 남들한테 얘기는 안 해요, 그런 얘기를. 남들이 물어봐도 아니 그냥 뭐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을 잘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위기에서의 안전망 역할을 해줍니다. 정말 하기 싫고, 예를 들어서 뭐 친구랑 싸웠다든지 학교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다든지 아니면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완전히 멘탈이 흔들렸다든지 이런 위기들이 계속 오죠. 저도 그런 위기는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지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딱 받쳐가지고 이걸 다시 올라갈 수 있게끔 올라가주는 이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을 만들어주는 게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본인이 알고 있는 자기를 설득할 수 있는 그 목적, 그 답입니다. 근데 이거는 애들한테 물어본다고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아요. 저도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 뭐 컨설팅도 하고 하면서 만나보면서 뭐 공부 왜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훌륭한 사람 되려고요. 뭐 나중에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런 정답이 아니에요. 이런 답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설득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은데? 그럼 답이 없어요. 그거는 이게 아닙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근데 어른들이 듣기에는요 되게 하찮거든요. 별거 아니고. 근데 얘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 거죠. 그게 남들에게 얘기하지 않는 자기만의 공부 목적이에요. 그게 있는 친구들은 위기가 왔을 때 자기가 그걸 안전망으로 써서 올라갈 수 있고, 이게 없이 그냥 열심히 내달리고 있는 친구들은 그 위기가 있을 때 팍 하고 꺾어버립니다. 그 꺾이는 강도가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충격적으로 꺾여요.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뭐 공부에 대한 어떤 위기가 왔다라고 하면은 꺾이는 게 좀 덜 하거든요. 중학교 2학년 되면 더 팍 꺾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게 터지면요 거의 복구가 안 될 정도로 완전히 꺾여버려요. 그때 이제 요게 있는 친구들은 버텨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알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 뭐 컨설팅하거나 할 때 이거를 만드는 거를 일단은 왜 내가 공부를 하는 걸까? 그리고 공부를 하면 뭐가 좋아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아예 질문을 딱 던져요. 그리고 그거를 생각해서 적어보게 해요. 이것도 적고 뭐 저것도 적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답이 그냥 바로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답이 바로 나왔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애 눈빛이 바뀌어요.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이 공부 목적, 자기만의 공부 목적의 성공의 기준은 뭐냐면요, 본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훌륭하거나 아무리 뭐 하찮거나 작거나 뭐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들면 돼요.
딱 자기 마음에 드는 순간 애들이 눈빛이 뿅 바뀌거든요. 이거는 마음에 드는데? 약간 이런. 뭐 예를 들면은 그 영어 공부 관련해가지고 이런 거를 했을 때 되게 나중에 그 배낭 메고 여행 가는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무전여행 같이 그냥 딱 가가지고 막 외국 애들 만나서 막 유소스 같은 데서 뭐 얘기하고 막 이럴 때 네가 영어를 잘하면 거기서 만나는 모든 애들이랑 친해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얘가 갑자기 눈빛이 빵! 그렇구나! 그러면 영어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찾는 애들도 있고 이거 진짜 애들마다 다 완전 다양하거든요.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지 뭐 이런 거였고 제 마음에 들어온 거죠. 그거는. 남들한테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자기의 비밀 같은 거예요. 조금 내가 비밀 일기장에 써둘 만한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라서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안에 그게 자기가 있는 애들은 결국 마지막까지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애들이 자칫하면 그 공부에 막 그 거대한 파도에 막 등 떠밀려가지고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막 밤 12시까지 그거 하고 이럴 가능성도 크고 그럴 위기도 많거든요. 근데 결국 공부를 끝까지 잘하는 애들은 이게 있어야 돼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이거 왜 하지? 처음에는 되게 싫어할 거예요. 그런 질문 자체 하는 걸 싫어해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내가 생각해가지고 엄마가 원하는 답을 내가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엄마가 원하는 답이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 싶은 이제 그런 답을 찾는 시간과 기회는 그래도 한 번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가능하면 중학교 때. 아무리 늦어도 고등학교 2학년 전에는. 그래야지 꺾였을 때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안전망, 받침이 됩니다. 강남에서 공부를 잘하는 법 11가지. 이거 한번 쭉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이거 11개를 선정을 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게 꼭 강남에서 공부를 학업 성적이 좋다, 대학을 잘 갔다 뿐만이 아니고 얘가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 삶을 살면서 지속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삶을 리드하면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그것에도 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뭐 우리 교육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독립이잖아요. 애가 독립해서 자기 삶을 잘 살게 되는 거, 이게 모든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애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삶을 독립적으로 잘 살게 되는 것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 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가 어떤 것들을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내용들을 보셨기를 바라고 주변에도 많이 또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공부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최대한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